조선에 대한 분할은 뭐와 정유재란. 금년은 정유년이다. 정유년하면 임진년에 있었던 1차 외란에 이어 또다시 정유년에 일본이 일으킨 2차 외란을 생각나게 하는 해다. 1차 외란인 임진왜란은 1592년 4월에 일어났고 2차 침입인 정유재란은 1597년 1월의 일이다. 1차 때에는 9개 부대로 편성된 20만 명의 군대가 고니시와 가토 등을 침략의 선봉에 세워 쳐들어왔고 2차 때에도 역시 가토와 고니시 등이 이끄는 15만의 군대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은 풍신수길의 죽음과 함께 일본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에 의해 최후의 일격을 당할 때까지 장장 7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 7년 동안 전투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왜군 20만 명의 침략을 당한 조선 정부는 왜군의 부산 상륙 18일 만에 서울을 유린당하고 왕은 의주로 피난하는 공경에 처했다. 상륙 2달밖에 안 된 그해 6월에는 왜군이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격하고 왕자를 포로로 하였다. 그러는 사이 왜군에 무너지는 관군과는 달리 수도 없는 의병들이 경양 각지에서 일어나 약탈과 사륙에 여념이 없는 왜군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바다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2592년 5월부터 포해전에서 대승하기 시작하여 왜군의 후방을 교란시켜 나갔다. 1593년 1월 한국계 중국인 이여송이 거느린 5만 명의 명나라 지원군이 조선에 도착하자 전쟁은 일본과 조명연합군 간의 전쟁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러는 사이 평양전투와 벽제관 전투에 이어 임난의 3대 승리로 꼽히는 1592년 8월 이순신의 한산대첩과 1592년 10월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1593년 2월 권율의 행주대첩과 같은 전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기가 꺾인 왜군이 휴전을 제기하자 명나라도 이를 받아들였다. 왜군은 1593년 4월 서울을 버리고 철수하기 시작하여 경상도 해안지대로 물러나 성을 쌓으면서 화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2차 침략이 있을 때까지 4년간은 전투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명과의 화의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 화의가 실패로 끝나자 왜는 2차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1597년의 정유재란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 일간에 있었던 화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에 대한 명, 일간의 분할 음모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음모는 일본은 물론 명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놀랄 일이 아니다. 명나라 역시 일본과 죽기 살기로 싸우기보다는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무언가 이득을 얻어보자는 속셈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1593년 6월 일본은 지난해 진주성 공략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복수와 명나라와의 화의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2차 공략을 시도하였다. 이 전투에서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시켜 군관민 6만을 학살하고 가축까지도 도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논개의 신화도 이때 탄생하였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은 조선 모르게 7개항에 이르는 강화 조건을 명나라 앞에 제시하였다. 일대명 황제의 현숙한 열을 일본의 후비로 삼는다. 이 감한 무역을 복구하며 관선과 상선의 왕래가 있도록 한다. 삼명과 일본의 대신들이 화의를 위해 서로 서약서를 교환한다. 4. 조선 팔도를 나누고 그중 사도와 수도는 국왕에게 돌려준다. 5. 조선 왕자와 대신이 인질로 와야 한다. 6. 생포한 조선의 두 왕자를 돌려보낸다. 7. 조선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서약문을 쓴다. 명나라가 제시한 화의의 조건은 외가 점령지를 반환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던 데에 비해 일본은 조선 팔도 중에 사도를 일본에 할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요구조항 사항이다. 이때부터 벌써 일본은 한반도를 분할 점유하려는 야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명을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소위 정명가도는 허울일 뿐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분할 점령이 속셈이었던 셈이다. 그러니 명의 심유경과 일본의 코니시가 나서서 아무리 협상을 한들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음은 물론이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즈음인 윤 11월에 명나라의 사신이 왕의 칙서를 가지고 서울로 왔다. 사신은 서울에 오자마자 선조 앞에서 준엄한 자세로 칙서를 반포하였다. 자신은 남면하고 선조는 북면하도록 자리 정리를 하고 나서의 일이다. 명나라는 속국 조선을 은혜로 대우하는 것을 이제부터 중지한다. 지금부터는 왕은 돌아가 다스리라. 혹시 다른 변란이 있더라도 짐은 왕을 지켜주지 못하겠다 하면서 선조의 양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에서 칙서를 발표한 이유는 벌써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분할 역치론이 대두된 이후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분할하고 임금을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명조정에서는 임난 이후 줄곧 패전만 하는 조선의 상황을 보고 불가피하게 분할 역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를 한 것이다.
조선이 이미 외적을 막지 못하여 중국에 걱정을 끼쳤으니 마땅히 그 나라를 분할하여 두세서로 나누고 외적을 막아내는 실적을 보아 나라를 막게 함으로써 중국의 울타리가 되게 하자는 것으로 조선을 분할하여 통치하고 임금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선조는 직서 발표가 있은 이후 줄곧 왕위를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신들의 만류로 중지하였다. 그리고 중신들은 분할역지론의 부당함을 줄기차게 주장한 결과 사신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의 즈음에서는 분할역지론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었던가를 이해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사신은 분할역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분할역지론이 잠잠해지기 무섭게 직갈통치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하북성과 요동지역의 총독인 성광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과거 온나라가 했듯이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명해서 파견한 수무사가 왕과 신료들을 행성에 소속시켜 관리하고 조세 징수권을 갖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송복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료 임진왜란은 조선 분할 전쟁이었다. 그 분할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협상으로 끌고 가다가 다시 전쟁으로 결판 지으려 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끝을 맺었다고. 맞는 말이다. 일본은 임진년에 전쟁을 시작한 후에 조선 할지 문제를 협상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정유재란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나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실패한 것은 맞다. 그러나 과연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의 야욕이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까? 히데요시의 할지론이 근대 일본에서 탈화론으로 탈바꿈하여 되살아 나왔던 것처럼 필자는 최근세 일본의 정할론이 언제든지 재론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치는 한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탐욕을 일본은 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